똑같이 화내지 말고 화로부터 조금 나아지는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그 시작을 이 책과 또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마은연구소의 김윤란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번에 8번째 신간이 새로 나왔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책 제목은요, 상처 주는 말하는 친구에게 똑똑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책은 어린이 책이에요. 저희 첫 번째 어린이 책이기도 한데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아이들의 인간관계도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생기는 불편한 일, 힘든 일, 이걸 에피소드 형식으로 59가지의 이야기를 엮었어요. 그래서 각 상황별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잔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솔루션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10가지의 상황을 구분해 뒀거든요. 잠깐 한번 목차만 잠깐 읽어볼까요? 장난치며 놀리는 말, 명령하고 강요하는 말,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 약속과 규칙을 깨는 말, 서로 생각이 다른 말, 욕하고 공격하는 말, 간섭하고 무시하는 말, 동의를 구하지 않는 말, 따돌리고 괴롭히는 말,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말. 이 각각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을 배우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 과정이 참 재미있었어요. 이게 글 쓸 때 되게 괴롭거든요. 근데 이 책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저희 큰아들하고 같이 작업한 책이라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59가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그때 저희 아들이 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에피소드들을 많이 알려줬고 그 중에서 이제 함께 선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나면은 문장을 막 감수해 줬어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잘리기도 하고 다시 써오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들을 아마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리얼하고 유익한 책으로 읽히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이요. 보시면 이런 에피소드와 잠깐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볼까? 이렇게 조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라면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줄까? 나라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제안해드리는 솔루션하고 비교하시면서 나만의 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영근 그림 작가님하고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말하기란 뭘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똑똑한 말하기는 2가지가 가능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 의견, 주장을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꺼낼 수 있는 거, 이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아무 말이나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동시에 2번째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이 2가지가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 교집합이 바로 똑똑한 말하기입니다. 딱 들어도 쉽지 않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외국어처럼 어릴 때부터 배워두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는 우리가 진짜 쿡 찔러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도 많이 연습해서. 그런 것처럼 그 똑똑한 지점에 있는 말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보캐블러리 외우듯이 문장 외우듯이 연습을 해두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말하기 실력이 늘어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똑똑한 말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구성할 때요,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불편해질 때, 친구랑 나랑 불편한 일이 생길 때요, 되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힘의 대화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냥 나도 똑같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이제 같이 막 흉보고 몸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힘의 대화라고 하고요. 이제 다른 한쪽은 회피의 대화, 수능의 대화라고도 제가 부르는데, 에이 그냥 참자 이러는 거죠. 말을 말자 이렇게 참는 거. 혹은 아이들은 막 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힘의 대화나 수능의 대화는 똑똑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나도 주장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제3의 대안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랑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실까요? 자,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좀 선별해 왔는데요. 우리 두 번째 장의 챕터에 있는 명령하고 강요하는 말,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친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야, 너 저거 치우고 이거 닦고 저거 쓸고 넌 가. 막 이렇게 명령하듯 말할 때 똑똑한 말하기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힘에 대한은 뭐예요? 네가 왕이냐? 이런 거죠. 내가 나 부하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같이 밀어붙이는 거 힘의 대화 B. 그죠? 그럼 회피와 수능에 대한은 뭐예요? 싸우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화나도 참는 거. 이것도 B. 그러면 똑똑한 말하기라고 하는 거는 제3의 대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혹은 내 아이에게 이럴 땐 이렇게 말하면 돼 라고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희 솔루션은요 이겁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요청하면 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왕이냐, 내가 왜 들어야 돼, 왜 명령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말해줘.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똑똑한 말하기다. 뭐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5번째 장입니다. 5번째 장은 서로 생각이 다른 말. 저는 이 5번째 장을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썼거든요. 여기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가요, 서로 이 레고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저희 아들이 친구하고 직접 겪었던 일을 제가 잘 기억해 뒀다가 쓴 건데요. 저희 집에 이제 그 베프 친구 한 명이 놀러 왔어요. 레고를 좀 들고요. 근데 아마 피규어가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거가 네 거야, 내 거야 싸우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울고 불고 아주 난장판이 난 거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거, 내 거 하다가. 자, 그럴 때 이제 부모가 개입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뭐 힘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냥 내 거 뺏어 오는 거죠. 네. 근데 또 회피의 대화나 수능의 대화라면 그래 알았어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럼 또 아이가 억울하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네가 양보해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이러는 것도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똑똑한 말하기란 제3의 대안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일단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첫 번째 상황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죠. 잠깐만, 우리 서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네. 이 상황을 한 명만 이렇게 진술해 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똑똑한 말하기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거 해결할까?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어떻게 놀지? 이런 질문을 해보자 라고 여기선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서 일어났을 때는 제가 개입해서 이 두 가지를 해줬거든요. 첫 번째, 너희 둘 다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네. 근데 같은 말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말해줬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남은 시간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제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면요, 좀 전까지도 막 울고불고 싸웠던 애들이 또 금방 방법을 찾아요. 야, 일단 이거 가져가서 너희 집에서 한번 찾아봐.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럼 이제 또 자기네끼리 다시 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상황과 나라면 어떡할까? 이걸 한번 비교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제 소통 전문가로서 이제 16년 동안 이제 활동해 오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써왔는데요. 특히 이 책은 나는 엄마로서 아이들과 이 말하기 듣기 측면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또 떠올려 보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말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은 편이죠. 직업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뭐 괴로운 면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단호한 말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이제 공감이나 배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저는 집에서 늘 우아하고 따뜻하게 대화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엄마 역할이야. 너가 이걸 책임져야 해. 이런 아주 단호하고 명료한 말하기도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내가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너에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근데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이건 너가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엄마는 너를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네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훈육에 대화도 꽤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그것이 무섭다기보다는 그 일관된 기준에서 편안함이랄까요? 안정감이랄까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거죠. 엄마가 이럴 땐 화를 내고 이럴 땐 엄마는 화내지 않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일관되고 단호한 말하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을 때 막 부드럽게 막 그랬죠? 힘들었죠? 뭐 이렇게만은 안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거는요. 진짜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너의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많어. 너의 이야기는 세상 흥미로워. 이런 눈빛과 표정과 또 그걸 또 수용해주는 공감의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아이는 아직 게임을 이제 못하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하루 종일 게임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세상 불편해요. 그리고 게임도 안 하는데 뭐 게임 얘기야? 게임 빨리 해달라는 거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요. 하나 관심 없고 재미없는 게임 얘기할 때도 너무 재밌게 들어요. 좀 연기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가 관심 있게 듣고 주목해서 듣는다는 그 경험을 아이에게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엄마인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까 1번에서 말한 거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게임은 할 수 없어. 이런 이유로 엄마는 그게 안 돼. 라고 충분히 따뜻하게 들어주지만 행동은 제한하는 그 1번, 2번을 가장 많이 잘 쓰지 않나 아이들과 대화하면서요.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 아이들은 말하기 듣기 학습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왜 엄마들이요 애들 영어 관심 없어도 영어 CD 막 틀어놓잖아요. 나는 사실 듣기 싫은데 애들 위해서 이렇게 틀어두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하기 듣기를 CD 듣듯이 계속 듣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이제 학습량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숙제할 때요. 세상 그렇게 짜증을 내요. 다 당해보셨죠? 엄청난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도 여러 과정이 막 일어나죠. 저는 그거를 말로 다 설명해줘요. 이렇게 아나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중계, 리얼 생중계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널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 그리고 지금 화도 나는데 지금 화를 내면 너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서 엄마가 지금 참으려고 되게 노력도 해. 근데 또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잖아요. 저는 그걸 말로 다 풀어줘요, 아이한테. 그게 아마 이제 듣기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아이도 여러 감정이 있겠죠. 너 이 말 들으면 되게 짜증 날 거야. 엄마 듣기 싫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겠어. 정말 하기 싫지. 뭐 이런 아이의 감정도 제가 다 풀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이제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자. 뭐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너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게 엄마의 역할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걸 지금 고민 중이야. 널 혼내고 싶진 않은데 엄마도 견디기가 어렵다. 엄마가 지금 참고 있는데 참지 못할까 봐 엄마도 좀 그래. 저 이걸 그냥 막 말해요.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들으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감정과 긍정적 의도,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잘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듣게 되면 나중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나. 이게 또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이건데요. 우리 대화에서요.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아마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대화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애들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동생하고 잘 놀고 싶은데 사라져버려!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엄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 저리 가!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원하는 거를 말해봐.
네가 너무 비난을 해서 엄마가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학년일 때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엄마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도를 잘 해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소통 전문가로서 진짜 공들이긴 했구나. 그럼 4가지 것들을 좀 신경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저도 늘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이성을 잃기도 하고 또 말로 아이들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거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한테 화를 냈을 때 그 화로부터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화내지 말고 화로부터 조금 나아지는 부모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그 시작을 이 책과 또 아이와 함께 해보시기를, 쉬운 책 그러나 유익한 책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